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한과 직접 대화 채널을 통해 대화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공개 질책하고 나섰습니다. 이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있었던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발언 얘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 직후에 북한과 소통 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블랙아웃 같은 암담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는데 이제 북미 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틸러슨 국무장관의 말로써 대화 국면으로 바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엔 이르고요. 다만 9월 달에 상당히 긴장이 고조됐었는데 그것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미국, 중국, 그리고 지금 최선희가 지난주에 엊그저께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러시아와 회의를 하고 온 거, 그러니까 관련 당사국들이 지금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켜야 된다는 문제인식 정도는 충분히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세 개의 대화 채널이 어떤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미국의 전직 관료들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북미 간 기본 채널은 뉴욕 차석 대표, 지금 박성일 뉴욕 대표부 차석 대표와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조셉윤 부차관보인데요. 그쪽 라인은 늘 살아있던 겁니다. 이것은 1990년대부터 계속 서로 대화가 필요할 경우 그 채널을 통해서 했던 거고요. 그 밖에도 북경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북한 대사관 이쪽에서도 필요할 때 접촉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곤 했기 때문에 정부 간 채널에서는 그렇게 두 개를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겠고요. 그 밖에도 이제 정부와 민간을 섞어가지고 조금 더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회의하는 것을 1.5 트랙이라고 하는데 그런 1.5 트랙은 스웨덴에서, 노르웨이에서, 그리고 스위스, 스페인도 그런 트랙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 인사와 학계 인사들이 참여해 왔고요.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채널이 있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대화 접촉 시사 발언은 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직후에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회담에서 중국 측으로부터 모종의 언지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행을 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죠. 중국은 그것을 받아서 이행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과 대화를 하라 이런 메시지를 일관되게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틸러슨 국무장관 입장에서는 미국도 대화 채널은 열어두고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발신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SNS를 통해서 이제 공개 질타를 했는데 미국 대통령과 국무부 장관의 엇박자 일종의 전략일까요? 아니면 불협화음이라고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은 항상 조금 더 이렇게 가감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 보는데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틸러슨 장관 수고했다. 하지만 우리가 북한을 너무 믿지는 말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냉정하게 상황을 보자.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자기 입장에서 조금 더 자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북미 간 대화 국면 전환이 말처럼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추석 연휴와 10월 10일 또 18일을 전후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의 도발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그 과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로 이렇게 성명이 발표되는 등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서도 너무 긴장을 고조시켰다가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수위를 조절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결국 이제 지금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느냐 아니느냐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는데 북한의 행동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나 10월 18일 중국 공산당 당대회 이런 기간을 북한이 도발 없이 넘긴다면은 11월에는 그래도 대화 분위기가 조금 더 조성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자는 군사적 선택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이제 북한의 대남 전략의 요체를 설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이것은 미국을 향한 것이지 한국을 향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왔는데 결국 뭐 어떤 결정적 순간에 가서는 한국을 인질로 잡고서는 자신들의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이라는 그 측면을 항상 인식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예.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국장이 러시아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이를 두고 러시아가 북미 문제 중재자로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중재자까지는 조금 너무 과한 표현이고요. 왜냐하면 중재란 것은 A측과 B측과 관계가 모두 좋아서 A, B가 서로 의견이 다를 때 그것을 갖다가 조율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을 중재자라고 하는데 예. 지금 뭐 러시아와 미국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중재자 역할까지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이러한 북한과의 그런 접촉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있음을 과시하고 만약에 북한의 입장을 바꿔내는 노력에 성공을 한다면은 상당히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마저도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측면에서는 저희가 긍정적인 기회 요인을 보고 상황 진전의 상황의 추이를 살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빠진 채 북한과 미국, 또 북한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간의 접촉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코리아 패싱 우려가 또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북미 간의 전격적인 대화가 진행될 경우에 우리 정부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먼저 저는 코리아 패싱은 너무 저희가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지금 북한의 입장이 대화로 복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남북 대화에 관심을 표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한미 간에는 과거로부터 긴밀하게 공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간 접촉이 있을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사전 한미 간에 조율을 해서 의견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북한을 만나고 와서 브리핑을 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한미 간의 정책 조율이 있어 왔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더 이상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긴밀한 한미 공조를 해서 북미 간의 접촉이 있더라도 결국에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는 접촉이면 되거든요. 예. 그러한 내용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 5개국 순방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북한과의 전격적인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현재로서 전격적인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거라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10월 달 북한의 행보가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북한의 의도를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직도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 대화에는 복귀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유엔 제재가 잘 이행됐을 때 입을 수 있는 피해도 고민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대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현재로서는 아직 조금 불투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순방 국가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일 텐데요. 중국 역시 트럼프와의 만남이 환상적일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시진핑 주석의 기본적인 접근이 예. 미중 간의 신형 대국 관계, 그러니까 두 강대국 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 이러한 예. 정책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미중 관계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부로서 북한 문제도 다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북한 문제가 다루어지는 방향은 지금까지 나타난 거로 봐서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대가로 미국은 조금 더 대화 노력을 하는 그런 방향에서 이렇게 정책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한편 앞서 미 국무부의 2인자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이번 달 중순에 방한을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가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한미 간의 대북 정책 공조라든가 그런 내용이 예. 다뤄질 것으로 보고요. 그것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압박을 강화해서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끌고 올 것이냐 또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어떻게 강화해서 우리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받고 또 이것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면은 북한과의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겠다는 그런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이런 고위급 차원의 그런 접촉이나 대화는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인 만큼 철저히 준비해서 성과를 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